자, 지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진도를 다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뜻만 딱 한 개만 딱 두 개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고,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그럼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를 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등기가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다? 등기. 다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해보세요. 흐름을 잘 파악해 보세요. 1년 동안 이거 갖고 공부합니다. 1년 동안 이거 갖고. 그럼 가장 축소시킨 것이거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무슨 법이다? 지적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는 뭐를 통해서? 지적공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생략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풀이를 할 때, 그러면 등기부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뭐냐?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요 뒤로 갔네요. 뒤로. 요거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죠? 그럼 등기부가 뭐냐?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자, 밑에를 보세요.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썰미가 있다면, 정답입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다? 두 개. 그럼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내용이 같다면 장부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등기부에서는 부동산 표시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토지의 표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부동산 표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 뭡니까? 건물.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아버지이라면 어머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어머니이라면 아버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법학에서. 그러면 아버지도 해당하고 어머니도 해당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부모라고 썼겠지. 맞죠? 네. 그럼 부모라고 쓰면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부동산. 여기는 뭡니까? 토지. 이 말은 지적에서는 땅지자거든.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 그럼 건물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등기에서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표시가 앞으로 나중에 많이 나와요. 그럼 표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사람의 표시거든.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토지의 표시가 돼.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럼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해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요래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요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그럼 이걸 사람으로 쳤다면 소재다, 주소다, 주소. 사람으로 치면 시작. 주소. 토지로 치면 시작. 소재. 되죠. 그 다음에 100 있죠. 100.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집어. 그럼 집안을 거꾸로 읽어봐요. 시작.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집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요. 시작. 대. 요게 지목이 되면 지목. 그 여러분들 지목은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은 시험에 무조건 2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2문제를 출제했거든. 그러니까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으로 치면 이름. 그럼 사람마다 이름이 있지. 그럼 토지마다 지목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토지의 지목은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를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전이다, 답이다, 대다, 과수원이다 이렇게가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대는 대지지, 대지. 대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뭐고 대. 그러면 뭐 그냥 학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학교 용지.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지목이 무슨 용지입니까? 학교. 요게 지목입니다. 지목. 요거는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0제곱 있죠. 제곱. 요게 뭡니까? 면적이지, 면적.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있죠, 요거. 이게 갑의 땅과 을의 땅,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이게 경계지, 경계. 아니, 이 땅하고 이게 경계지. 네. 맞아요. 그럼 이걸 이제 말을 할 때는 경계는 이게 뭘로 표시하고 있다? 선. 경계는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오케이? 어디에서? 도면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그럼 여기서는 요래만 기억해 두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시작. 소재. 100을 뭐다? 집어. 대를 뭐다? 지목. 500을 뭐다? 면적. 이게 뭐다? 경계. 되죠? 그러면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죠. 이게 좌표예요. 수학에서 우리가 XY 좌표 있잖아요. 그게 좌표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좌표로 측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꾸불꾸불해야 된다. 그럼 꾸불꾸불한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0%가 요즘은 프로테리가 틀립니다. 50%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0%가 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산에서는 이런 걸 사용을 못 합니다. 됐죠? 네. 그럼 도시와 농촌을 봅시다. 도시는 토지가 좀 반듯반듯하지. 근데 시골에 가면 토지가 반듯반듯하다, 꾸불꾸불하다, 꾸불꾸불. 그럼 이걸 사용을 못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요거는 토지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지역은 외우지 마세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입니다. 축척변경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딱 외워버리면 됩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전국토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특수지역에만 비치를 한다. 그럼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2개다. 그럼 이걸 나중에 이 2개만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지역이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딱 만들어내잖아요.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그게 도시개발 사업지역이잖아요. 바둑판처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런 지역에서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이런 거는 없어요. 되죠? 그냥 여기에다가 익숙을 시키세요. 토지의 표시이다, 시라, 소재, 지버, 지목, 면적, 구조, 여기 경계, 좌표.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 이게 있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집 하나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집을 지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 집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거는 시작. 소재. 100은 뭐다? 집어. 대는 뭐다? 지목. 그럼 여기까지 와봅시다. 여기 지목 있죠? 여기 해봅시다. 소재, 집어, 지목, 면적.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이제 저기 구조가 있고 뭐가 있다? 종류.
구조라는 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러면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두 개만 기억하세요. 하나, 이 학원 건물 있죠? 무엇으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다. 그럼 이런 걸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은 집이 한옥이다, 한옥 아니다, 한옥. 그거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 맞죠? 흙으로 집을 지었지. 지붕은 기와로 돼 있지. 그거를 목조, 기와, 지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개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아, 구조가 뭐냐? 철근 콘크리트다, 구조다. 이름만 알면 돼요. 무슨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종류 있죠? 종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이 집이 단독주택일 수 있지. 연립주택일 수 있지. 다세대 주택일 수 있지. 아파트도 있지. 빌딩도 있지. 그럼 정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종류. 됐죠? 그러면 눈썰미가 있다면 이 두 개와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다. 있지. 앞에 네 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권리관계죠. 여기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여기는 무슨 권?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유권 이외에는 전세와 저당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사고 팔 때 소유자를 알고 싶어. 소유자를.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대장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아무거나 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부는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세 개에 등록되는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 나만 나오는 게 주민등록증이지. 맞죠? 네. 그럼 가족을 알고 싶다 이러면 주민등록증을 봐야 된다. 주민등록등본을 봐야 된다. 등본을 봐야지.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사천목가다.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본관을 알고 싶다. 내가 전주이시다, 김해김시다, 안동권시다. 이걸 알고 싶다. 그럼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도 안 나오지. 가족관계 등록부를 봐야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돼요. 지리공부를 봐도 돼요. 그러나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리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부에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차이점이 눈에 보여야 돼.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부동산, 토지도 연구를 하고 건물도 연구를 한다. 여기는 토지만 연구를 한다. 여기는 소유권도 배우고 소유권 이외에도 배운다. 여기는 소유권만 배운다. 이게 들어와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자, 이래야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되어져야 되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거든. 장부는 두 개예요. 그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놓게 봅시다. 제가 개명을 했어. 개명. 그럼 개명을 했다면, 정답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고칩니까? 호적을 먼저 고칩니까? 가족관계 등록부가 호적입니다. 호적.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고친다. 호적을 먼저 고친다. 좋다. 그러면 두 번째, 이사 갔다. 이사 갔다는 것은 주소가 달라졌죠.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고친다. 호적을 먼저 고친다. 그거는 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은 이름은,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호적에는 이름이 목희수로 나와. 목희수로 나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름이 목희주로 나와. 그러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럼 호적이 기준이냐,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호적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호석을 보고 이걸 이렇게 수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개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호석을 먼저 고치느냐, 주문들의 등본을 먼저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호석을 먼저 고칩니다. 그 다음에 주문들의 등본을 먼저 나중에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에이, 같이 고치는 거 아니가? 이랍니다. 같이 고치는 것도 초 따라, 같아, 다르다? 다시. 다르지. 뭔 장부를 하나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오케이? 형 지금 너무 쉬운 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날이니까 내외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외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알고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거든. 이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등기부가 기준이다, 지적공부가 기준이다, 등기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소유자가 변해서 갑에게서 을로 변해서 그럼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갑. 갑이 을한테 매매할 수 있지. 그 매매를 했다면 소유자가 달라진다, 안 달린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이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여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여긴 누굽니까? 갑. 갑이잖아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지. 맞다, 맞다. 맞죠? 그럼, 맞죠? 네. 그럼 이제 요리를 봅시다.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밭입니다, 밭. 여기에 그러면 지목이 뭡니까? 같아, 다르다? 같이. 그런데 여기는 대로 돼 있더라. 그럼 지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달랐을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 기준이다, 지적. 토지의 표시는 이제 시작, 지적. 권리관계는 시작, 등기부. 그래,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뭐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일치를 시켜야지. 그럴 때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다, 이 말. 그럼 이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이거를 대로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죠? 자, 그럼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그 전인데, 밭이거든. 이게 한자를 써서 그래, 한자를 써서. 그냥 밭 이래주면 좋은데, 밭 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말한다. 그냥 한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밭에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 이 말.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지.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죠?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다. 그럼 이거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대. 여기는 뭐다?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라. 이해했어요? 네. 요게 이해가 된다는 그림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바로 해볼게요. 여기에는 지목이 뭡니까? 여기는 지목이 뭐다? 그럼 밭이거든. 허가받아가 밭인데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뀐다? 대. 그럼 지목이 달라지면은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이에요. 왜? 지목은 토지의 표시거든. 아까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걸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대. 여기는 뭐다? 불일치하지. 그럼 일치를 시켜야지. 그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 안 알린다? 알리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저 뒤에서 나오거든. 잠깐만 요거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 봅시다. 요 그림, 잠깐만 해봅시다. 요거 잠깐만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가면은 용어가 나오거든. 그 용어가 나올 때 풀이를 잠깐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 놔보세요.
이거 답은 똑같습니다. 등기를 예를 들든 지적을 내는 답은 똑같습니다. 요게 등기소예요. 등기소는 관공서다. 관공서 아니다. 관공서지. 관공서죠.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매매를. 그 매매를 했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그럼 이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관공서. 요 등기소죠. 등기소도 관공서입니다. 맞죠? 네. 여기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주로 말합니다. 그럼 쉽게 봅시다. 국유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국유지도 사고 팔 수 있지. 오케이? 자, 시유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그런데 글자를 봐서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여기는 시작. 촉탁. 답입니다. 이것도 내나 신청입니다. 신청인데 관공서와 관공서는 동급이라면 동급. 동급이니까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촉탁,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청이라는 용어는 관공서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의 관계에서는 시작, 신청. 관공서와 관공서는 신청인데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작, 촉탁, 촉탁, 촉탁. 됐죠?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은 공무원이 있지. 그럼 구청에 가면은 공무원이 있다, 없다? 있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라. 알아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기과. 그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요걸 다 읽어보세요. 시작. 직과.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걸 시작. 직과. 직권.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보면은, 자, 여기 법원이거든. 등기소거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원, 지방, 법원, 평택, 등기소. 그 말은 이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상급기관, 이게 무슨 기관? 하급기관. 그럼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갈 수 있지.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명령. 이 용어가 나중에 자주 나오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신청, 촉탁, 명령, 직과. 그럼 나중에 등기 시간에는 이 글자가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등기관에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상식으로 해봅시다. 알아서 한다는 거는 정답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꼭 이 글자를 기억해 두세요. 무슨 관계인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불이익을 보는 쪽이에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 집이 여기에 있거든. 그럼 우리 집이 여기에 있어. 그럼 옆집이 이렇게 있죠. 이 내 땅입니다. 내 땅. 그럼 여기다가 연탄 공장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다 하지. 그러면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걸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불이익 보는 자가 있으면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불이익 보는 자를 법률용어로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그럼 여기서 딱 나오면 불이익 보는 사람은 동의서 승낙서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연탄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의서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승낙서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직권으로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다. 맞지. 근데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승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이 말.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그러면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읽어보세요. 시작. 인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고치는 거는 불이익 보는 자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 직권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동의서 승낙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동의서 승낙서 안 써주면 할 수는 뭐다? 없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절차법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글자가 입니다. 이해관계되는 말에 딱 들어가면 동의서 승낙서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인감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요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감은 아무나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감만 함부로 떼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공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딱 가면서 보자. 어디로 가버렸나?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어디에, 요거 딱 대줬죠. 그죠? 요래 딱 보세요. 지금 요 그림이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보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가 기준이다, 기자. 그럼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 그럼 여기는 되고 여기는 전이니까 불일치하지.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 요거는 지적에서 시험에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나중에 답은 이겁니다. 등기촉탁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 안 하는 게 2개라. 그럼 나중에 2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하는 거는 100개거든. 외울 필요가 없죠. 하는 거는 100개, 안 하는 건 2개니까 2개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개를 외우고 있으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소유자가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있거든.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여기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매를 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했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고, 여기는 갑이잖아요. 그럼 일일이 알려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익숙시키라, 이 말입니다. 등기 촉탁, 등기필 통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 공시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이래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다. 되죠?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고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럼 여기서 딱 알아야 될 거는 등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지만 지적에서는 토지만 공부를 하고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도 등록을 하지만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등록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무슨 관계? 권리. 그러면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권리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 요거 딱 됐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책 한 권을 가장 축소시킨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살을 붙여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해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4문제는 출제를 했었습니다. 4문제를. 근데 올해는 2문제밖에 안 났어. 그런데 여기 한 문제 출제하고,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고 여기서만 2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집안에도 뭐 공부할 게 있냐? 이런데 공부할 거 엄청 많아요.
지목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면적 있죠. 그냥 면적은 100제곱이면 끝이지 뭐 이러는데 그거 틀리는 거예요. 청량을 통해서 다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러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죠? 됐죠? 그러면, 더 하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를 배웠냐면은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뜻만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적부터 배우러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지적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올해 여기서는 요게 2문제, 3문제, 5문제, 2문제. 원래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올해는 좀 줄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죠. 보통 여기서 3문제, 여기서 4, 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시험 문제를 많이 낸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